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는데, 숙제 보고 오셨나? 제가 페이지 14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인가? 한번 읽어만 보고 오시겠지. 외워갖고 오라고 한 적 없는데. 150과까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읽어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못 믿어요. 그냥 책을 한번 뜯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집에 가서 딱 고이 모셔놓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왔을 거예요. 내 눈빛 똑바로 바라봐요. 보면 알아, 내가. 제대로 못 보면 안 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법의 구성이란 파트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법이 뭐냐, 뭐 그 정도는 한번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넣어놓은 거고, 시험과 관련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6개의 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도 배울 거고, 공시법도 배울 거고, 민법도 배울 거고, 뭐 여러 가지 법을 배울 건데,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조금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된 설명들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두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공법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험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였냐면, 어차피 맞추라는 문제 맞추면 되고, 틀리라는 거 틀려버리면 시험 문제가 완전히 유형이 바뀌었어요. 틀리라는 거 틀려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근데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거는 좀 틀리라고 한 유형의 문제인 것 같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추면 돼. 대신에 대충 봐버리면 그거 이제 헷갈려서 틀려버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이해가 되면 암기는 자동으로 되는데, 반대로 암기하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기를 했더니 어느 날 그냥 이해돼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암기가 됐어요, 내 입에서. 근데 암기가 됐더니 그냥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 외우다 보면 그냥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규제라는 게, 공법의 신이라고 쓴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가 2003년에 저한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카페에다가 2003년도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33개인가? 33개인가가 백선 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공법의 신이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쓰면서도 좀 어색한데, 그래도 뭔가 네임밸류를 뭘로 해야 되니까 뭐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보상처리라고 쓰기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규제라는 게 뜻이 뭐지?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적이라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규제를 안 했을 때 혼란이 올까봐 국가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 얘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얘랑 싸움이 났어. 그럼 이제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옛날에는 누가 했냐? 옛날에 누가 했을 것 같아? 옛날에 누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이거 사또라고 그러더라고. 사또 오랜만에 쓴다 이거. 사또 들어봤어요? 고을에 사또가 있잖아.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학식과 지식과 뭐 여러 가지가 높으신 분이, 야, 너희들 일로 와. 다 모아놓고 너 얘기 좀 들어보겠다. 너 얘기 좀 들어보겠다.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이제 곤장 한 10대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일일이 할 때마다 이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이분이 없어지면 어떤 분, 다른 분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다른 분이 왔더니 이게 좀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고는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글로 좀 써놓는 게 낫지 않겠냐. 글로 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법.
법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건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만들어낸 걸 우리 성문화됐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글로 안 써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딱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저기서 75세 정도 돼 보시는 분이 다리를 힘들게 걸어서 오셔. 그럼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해야 되죠. 아니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 그냥 생겨진 법률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야? 관습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걔는 글로는 안 써 있는데 지켜야죠.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법률이라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시험에 관습법을 낼 수는 없잖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낼 수밖에 없어요? 글귀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해서 이 법이 구성된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거를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개 법 중에 어느 조문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땅에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설명할 거니까 여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저 많은 부동산인데 내가 이 땅에다가 이 오피스텔을 지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니 했더니 여기는 보존하려고 녹지지역으로 묶어놨대요. 국가가 목적을 뭐 했냐, 여기는 보존을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지 마라고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규제를 해야 되냐면 법으로 규제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와 관련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걸 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만들어지는데 법 이름을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 앞에 이렇게 해서 새로 도로를 이제 하나 좀 깔아야 되겠어. 도로를 깔았는데 신호체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체계를 위반해서 빨간불일 때 가야 돼? 파란불일 때 가야 돼? 파란불일 때 가야 되고 빨간불일 때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법률은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계속 어떠한 법을 좀 약간 악용하는 애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나라가 법이 많아요. 왜? 똑똑한 애들이 법을 약간 좀 탈법하는 거죠. 탈법에서 이렇게 했더니 뭐 규제를 안 하니까. 그랬더니 이 행위가 자꾸 만연해지면 안 되겠다 해서 국가가 이거 또 규제하겠다 해서 또 법을 만들어. 또 법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법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 법을 없애버려야 되죠. 우리 뭐라고 이걸? 폐지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뭐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을? 응? 누가 만들어야 돼? 법을 누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뽑아놓자, 대표자를 뽑자 해서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걸 뽑는 거야.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나 대신에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 임기 기간 동안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법이 악법도 뭐예요? 법이야. 일단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악법이 법인데 잘못됐으면 개정을 하고 또는 폐지를 하고 새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신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있잖아.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 놓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본 원리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 원리는 대한민국, 아쉽지만 절반으로 자를게요. 잘랐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한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기본권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국가가 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해 주겠다 해서 기본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명권. 어떻게 알았어요? 생명권 이런 거 있죠? 생명권 있고 자유권 뭐 있지? 재산권 뭐 있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보장을 해주겠대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너에 대한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너의 재산을 누군가가 탐내거나 하면 규제해줄게. 너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때는 근데 우리 국가가 이런 벌칙을 가해서 너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국가가 해주겠대요.
그럼 대신에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대신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나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짓게 돼 있어요. 의무를 짓는데 그 의무가 국가가 이거를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뭐 내라? 납세 의무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남성입니다. 근데 신체가 멀쩡해.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즉 군사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우리 국가를 지켜야 돼. 그럼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안타깝게도 몇 분 남자분 빼고는 안 갔다 오셨잖아요. 전 30개월을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 청춘을 바치고 왔어 내가. 그리고 끝났는데 또 무슨 예비군 또 가래. 그래서 또 예비군에 청춘을 또 바쳤어요. 그랬더니 민방위를 또 오라는 거예요. 민방위 또 갔더니 이제 끝났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근데 그 군사에 관한 국방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게 되면 너는 보장 못 받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만든 게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이라고 해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어느 파트 부분을 공부할 거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헌법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헌법이라는 법 밑에 법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관련된 것만 부동산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는 뭐 주택도 있을 거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뭐 주택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 많은 걸 규제하다 보니까 법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도 규제하려고 그랬더니 토지가 종류가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초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농지법을 만들고 임야는 산지관리법을 만들고 초지는 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자 여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땅이 500제곱미터 땅이에요. 500제곱미터 땅인데 나는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 그럼 단독주택이 뭔지 알아야죠. 다가구주택을 짓고 싶어. 그럼 다가구가 뭔지 알아야지. 나는 단란주점을 짓고 싶다. 그럼 단란주점이 뭐다?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느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을까요? 건축물의 종류는 어디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법에서 규제해야지.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건축법이라고 했는데 그 건축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34조까지 있다. 만약에. 그럼 1조에는 뭐가 써 있겠네? 건축법에. 1조에는 항상 법을 제정한 목적이 써 있어요. 그걸 제정 목적이라고 해서 제정 목적. 그럼 건축법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들어가는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죠.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그 다음에 기능, 환경, 미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안기환미라고 그래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하여 공공복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이렇게 놓고 용어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법률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항에서 쭉 2항, 3항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뭐 건축 신고, 허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건축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를 다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규제해 놨어요? 건축법. 근데 얘를 만들 때에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건축물을 만들 때 안전하라는 얘기는 무슨 권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관련이 있어요?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요 위에 무슨 법이 하나 있겠네?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밑에 법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건축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천 개의 법률이 있는데 근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 공법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종류에서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만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너무 양이 많으면 조문화시키기 어렵잖아. 그때 만드는 걸 별표라고 해요. 별표. 이 별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별표는 별도로 만든 표란 뜻이에요. 예. 벌써 이제 용어 정리부터 벌써 안 되잖아, 지금. 별표? 왜 별표야? 이게 별표가 아니라 표를 만약에 법조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끝났죠. 그럼 밑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 1에다가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해놓고 그 종류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 써 있어요. 용도 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
1번, 2번, 3번, 4번에서 29번까지 써있어. 전 이거 다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내가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그거 못 외웠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 이거. 1번에 단독주택이라고 써있습니다. 단독주택 써있고 2번이 공동주택이라고 써있어요. 3번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있고 근린생활시설. 4번이 이종 근린생활. 저 좀 말려주실래요? 나 다 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근린생활시설. 벌써 4개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야영장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로 정한다 해놓고 별표 1 가서 찾아보면 1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항에서 단독주택 해놓고 이 안에 종류가 써 있어요. 종류가 45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독주택이 4개 들어있어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해서 번호가 또 써 있어. 1, 2, 3, 4 해놓고 순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리고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몇 글자예요? 4개겠지? 네. 그러면 1, 2, 3, 4.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법조문 읽을 때 되게 편해요. 그냥 옛날처럼 막 소설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 법은 구성을 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책이 아닌 사람은 읽으면서 그럼 시행령 봐야겠네, 시행규칙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기본서를 제가 만들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포함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보는 방법은 아셔야 돼.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 뭐다라고 여기다 쭉 써놨겠죠. 다중주택이 뭐다 쭉 써놨을 거야. 그걸 이제 법조문화 시켜놨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순수 단독주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수 단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이 뭐냐? 다중은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보시면 되고 가구는 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시면 돼. 어느 게 좀 규모가 커야겠네? 그죠? 다가구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시원 같은 거, 하숙집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를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방에 하나가 한 명씩 들어가서 사는 거. 그런 형태가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다가구나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아들, 딸, 딸아들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규모가 커야겠네. 다가구도 커요. 그래서 얘네가 쓰는 말이 다중주택은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인데 주거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로 공동취사라고 돼 있어요. 공동취사라는 뜻이 뭐냐면 취사를 방 안에다가 넣는다는 얘기, 못 넣는다는 얘기? 못 넣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방하고 우리 독립이라는 말 쓰거든요. 독립. 대한독립 만세. 자주권을 갖고 와야 되죠. 독립이라는 게 주택에서 독립은요. 먹고 씻고 자고 이 3가지가 돼야 독립됐다는 말 쓰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서 먹고 씻고 자고. 그거를 법률상 쓰는 용어가 먹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엌. 씻고 오면 씻고 욕실. 화장실이라고도 하는데 법률 용어는 욕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자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 그래서 3가지가 있으면 독립됐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독립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공동치사니까 뭐를 뺐네? 부엌을 뺐어요. 그럼 문을 딱 열면 뭐하고 뭐만 있네?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방하고 욕실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주방 가면은 걔네들 밥 먹고 있어.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아저씨가 자꾸 날 쳐다봐. 막 이래. 그럼 여자애 밥 먹고 시켰어요? 여자애가 22살짜리 애가 있는데 옆방에 아저씨가 40대 아저씨 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완전 재수 없잖아. 예. 그럼 얘가 여기 사겠어요? 나가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 가면 분명히 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문을 딱 열게 되면 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욕실 같은 거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 거. 혹시 본 적은 있으세요? 저기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 샤워기 있어요. 이렇게. 안 살아봤구나 부자들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방 그리고 여기 욕실이에요. 나와가지고 여기 공동치사로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무슨 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이게 방이 6개가 있는데 공동치사하는데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밥을 못 먹잖아. 그럼 얘가 몰래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시세가 없어. 그러니까 라면 국물을 여기다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라면 끓여 먹다가 좋은 거야. 그게 불났어. 끝나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얘네들이 여기다 몰래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덕션 넣어주고 막 그래요. 이거 넣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넣었으니까 이게 뭐야? 불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반 건축물 제일 많은 게 뭐야? 다중주택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방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예요. 꼭 넣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넣으니까 잘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법이 많은 거예요. 현재는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가구는 가구인데 여러 가구가 사는 거예요. 얘도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렇게 됐어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일단 몇 배가 크네? 2배가 커요. 그럼 몇 개층까지만 지래? 3개층. 근데 얘가 다가구 주택인데 용도는 뭘로 돼 있네? 단독주택으로 돼 있죠. 그럼 단독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자가 1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세대가 사는데 소유권자 1명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다가구. 다가구. 혼자 다가구 단독주택이라는 뜻이에요. 다가구 있는 주택이야. 그러니까 얘는 1가구인데 한 세대인데 1주택자인데 그 안에서 월세 받는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층까지만 지냈어 지금? 그럼 집을 지을 때 그럼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용적률이 나와서 4층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라고 돼 있어요? 3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주택 짓고 하나 남았죠. 여기다 상가 할까? 이거죠. 여기다 슈퍼 해봐. 슈퍼. 새우깡사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어디로 내려야 돼? 그럼 1층에다가 상가를 빼고 주택 하면은 주택이 몇 개 층이고 3층이고 주차장이 모자라면 이거 필요티로 해서 주차 넣으면 되죠. 이런 주택을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상가주택인데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 다가구 살아 그러면 좀 약간 사람 없어 보여 이렇게. 너 어디 살아? 나 상가주택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상가주택 하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나 꼬마 빌딩이 있다 이렇게 요즘에. 그래서 이걸 꼬마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란 말이 상가주택을 말하는 건데 꼬마 빌딩 그러면 왠지 빌딩 소유자 같죠. 근데 원래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인데 1층은 상가나 주택으로 쓰이는 거야. 근데 얘가 바닥 면적이 200이잖아요. 그럼 더하면 얼마죠? 660 이하죠. 그럼 다가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300으로 했다. 300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660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거야. 법에서는 19세대 이하로 짓고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의 3계층 이하가 되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공적으로 쓰이는 거처란 뜻이에요. 공적으로 쓰이는 거처니까 청와대 같은 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뒤뜰이 집 있는 거. 성당 가면 우리 신부님 집 있는 거. 그런 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청와대 중개를 하거나 뭐 학교 집을 중개하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써왔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법에는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쓸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공간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무슨 주택으로 돼 있어요? 단독주택이라는 건 소유권이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근데 공동주택의 뜻은 뭐냐면 소유권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하나 건물 안에서 독립된 형태를 갖고 공동으로 같이 쓰는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나는 101호 살아요. 그럼 난 101호는 내 거죠. 전용 면적은. 근데 내가 계단, 복도 쓰고 왔죠. 그걸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 복도 등을 같이 쓰면서 독립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구분하여 소유권을 갖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하고? 공동주택인데 이게 아파트는 옛날에 오파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주거로 쓰이는 게 무조건 몇 개층? 여기서 5층이라고 안 쓰고 제가 5계층이라고 쓴 거는 1층은 상가인데 2, 3, 4, 5까지는 4개층은 주거야. 그러면 5층 건물이지만 주거로 쓰이는 건 몇 개예요? 4개야. 그럼 걔는 아파트는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되려면 무조건 5개가 돼야 돼요. 예. 주거로 쓰이는 게. 그래서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다. 이게 끝이에요. 정해. 예.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 중에서 느낌상 어느 게 좀 더 커 보이세요? 연립이 크죠? 예. 연립은 4계층 이하인데
4계층 이하인데 예, 다세대도 4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초과하면 뭐라 불러요? 연립.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라 불러요. 그러면 잘 보세요. 659제곱미터잖아요. 바닥 면적 더한 게 659면 뭐로 가는 거지? 다세대요. 661제곱미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2제곱미터 차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구분의 실익은 없으나 기준을 그렇게 잡겠다라는 거야, 그냥. 기준을 660, 다른 말로 200평이에요. 330이 100평이니까. 그래서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200평 이하면 다세대로 하겠다. 그럼 이제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라는 거예요, 저게. 저기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래요. 그럼 걔는 뭘로 구분하면 되지? 저게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라는 거예요, 저 건물이. 그럼 뭘 세보면 돼요? 셌더니 6개층 나왔어. 그럼 무조건 아파트인 거예요. 5개층 나왔어요. 아파트예요. 4개층 나왔어. 그럼 연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립 아니면 다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걔는 층수는 똑같잖아요. 그럼 빨리 뭐를 더해봐야 돼요? 바닥 면적을 더해봤더니 8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걔는 뭐라고 부르고? 연립. 더했더니 600이 나왔네? 다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제 다세대 요거랑 다가구랑 다중을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 다가구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야. 그럼 얘는 분양형이에요. 지어가지고 구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진 사람이 뭐 하겠네? 팔겠죠. 구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어서 본인이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질려는 주택, 꼬마 빌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외관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외관이 비슷해. 그래서 나중에 구분이 안 되면 뭘 뜯어봐야겠네? 등기부등본을 뜯어보면 소유권자가 한 명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다가구주택이에요. 여러 명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러면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가구였는데 다세대로 용도를 받고 싶다.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용도 변경이 되면 허락이 돼서 용도 변경이 됐다. 그럼 그때는 구분 등기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매매해도 돼요. 대신 다주택자가 되니까 세금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학생, 근로자 등이 장기간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으로서 공동치사 형태로 쓰이는 방, 이 기숙사예요. 그만할게요. 기숙사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숙사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 공동택에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법에 주택은 크게 몇 개로 분류를 해놨네요. 2개를 분류해놨고, 그 중에 단독주택은 몇 개로? 4개. 공동택은?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줄여서 부를 때 이를 독, 중, 가, 공이라고 그러고, 공동택은 아, 연, 세, 기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약어로 할 때 단독주택이 뭐 있죠? 그러면 독중가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주택에는 4개 있죠. 뭐예요? 그럼 아연색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제 해볼게. 고개 돌려. 이쪽 쳐다보기만 확 지어보려는 게. 단독주택에는 뭐 있어요? 그럼 독중가공. 뭐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거기다 이제 다세대 딱 집어넣고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다세대가 답인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라고 우리한테 된다. 우리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다. 공동주택에는 뭐 있어요? 아, 연, 세. 이게 아가 뭐예요? 아파트, 연립, 세, 다세대, 기숙사. 그 정도 구분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 아파트랑 연립은 뭘로 구분하냐? 층수로 구분한다. 연립하고 다세대 뭘로 구분하는데 바닥면적 합계로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수수 단독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 짓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제 어디서 규제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제합니다.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해가지고 단독주택 써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건물 짓겠다. 그럼 단독주택 허용이 된다. 내 토지에 건축하고 싶은데 요 단독주택을 짓고 싶으면 요거 허용이 돼요. 다가구 주택 잘 보세요. 잡아요. 지금 현재 1층을 피로티로 뺐죠. 그리고 3계층이죠.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예요. 19세대 이하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뭐예요? 다가구잖아. 다가구주택을 짓고서 나는 그냥 여기서 월세 받겠다. 이것도 질 수 있을까? 예. 이종 일반 주거에서는 돼요. 우리나라 모든 주택 8가지 다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문제네.
단란주점은 이게 위락시설적인 약간 요소가 있는데 이 집 옆에 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잠을 잠깐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할 건데 잠이 오겠어요 이거? 춤춰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주거 환경이 뭐 어떻게 돼요? 열악해져. 그러면 얘는 못 들어오게 뭘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그 규제를 하는 걸 법이라고 한다. 법에서 야 여기는 위락시설 들어오지 마 라는 규제를 해놔야 이게 생활하는 데서 불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얘를 넣었더니 문제가 생겨서 내려. 넌 못 져. 그래서 얘네들은 허용을 하겠다는 거야. 법에서. 그럼 이제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땅을 매입할 때 이거 되는데 안 되는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장을 지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여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 계약서 쓰자 그래요. 써야죠. 컨설팅 계약서 쓰고 인허가까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뭐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계약서 쓰고 인허가까지 다 받아주고 땅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알면은 1,000만 원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걸 일일이 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은 국토개입법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는 국가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하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법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땅을 야 너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이 용도로만 써라 라고 했죠. 근데 좀 전에 봤던 땅은 무슨 주거지역이었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다 돼요. 근데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로 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뭔 안 되겠다. 아파트 안 되겠네. 그럼 다음은 아파트가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은 답이 뭘까요? 1종 일반 주거 답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딱 치고 딴 문제가 풀고 자격증 확 날라오는 거야. 시험 문제. 웃자고 했으면 무서워. 그냥 뭐 어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규제를 하는 거는 법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 용도지역마다 다 규제가 달라지겠네. 이 21개 용도가 어떻게 세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거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놨는데 거기서 어떤 규제를 받는 거냐 법적 규제가 이렇게 된다. 그런 거를 공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법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란 글자, 요 글자 여기 이게 왼쪽이 무슨 수변이라고 그러죠? 물수변, 삼수변이죠. 이거 오른쪽이 뭐죠? 사라질 거, 갈 거. 그래서 물이 흐르는 대로 가라. 평평하게 가라.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평평하게 유지되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얘랑 친하니까 얘한테 기울면 안 되죠. 얘 사촌 동생이니까 얘한테 기울어? 그럼 안 되잖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치우침 없이 예를 들어서 평등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옛날에 쓰던 그 동물 중에 해태라는 동물이 있었대요. 해태라는 동물이 신화에 나온 동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법이란 글자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런 글자인데 여기 갈 것자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물수변 있죠. 여기 해태라는 동물의 그 상용 문자예요. 이게 뭐냐면 분쟁이 생긴 사람이 있을 때 그 분쟁이 생긴 사람이 있을 때 해태라는 동물이 여기 뿔이 있어요. 뿔. 이게 뿔 모양이에요. 뿔이 있는데 그 사람 몸에 딱 갖다 대면 뿔이 사라져 이렇게. 사라질 것자야. 그래서 사라지면 그 자식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 그럼 이제 걔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둘 중에 누군가가 잘못이 있냐 그러면 얘가 가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을 해태라는 동물이었는데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해태라는 이 글자가 없어진 건데 이게 동양에서 우리는 동양이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였는데 물수변에 요 해태치라는 요 외뿔량 뿔이 하나 달린 그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갈 것자 사라질 것자의 결합이 된 건데 중국에서 이제 뿔이 달린 동물의 해태인데 그 동물이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능력을 가진 동물인데 그걸 갖다 댔더니 얘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그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판단하던 동물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평한 물처럼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악을 제거하는 규범을 법이라 하자. 이게 동양에서 바라보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서로 지키자라고. 근데 우리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자를 만든 거지.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럼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좀 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법대를 뭐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상위법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요, 법률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이 내용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위에는 아무 법도 없어. 그래서 여기 국가 최고 상위법인데 그럼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드니까 누가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회 통과가 돼서 가는 건데 요거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이 법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 수천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수천 개 중에서 제가 아까 무슨 법 설명 잠깐 했었냐면 건축법 설명했었죠. 건축법이라는 게 1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니 중간에 법이라는 게 악용하는 애가 나타나니까 규제를 하려고 또 법을 또 만드는 걸 뭐라고요? 제정해야 되지 또 만들려니까 귀찮으니까 법조문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통과해야 되네? 법률이 뭘 통과해야 돼? 근데 올려놨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계속 계류만 돼 있으면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발을 해요. 대통령이 발하면서 똑같은 효력을 갖게 한다 해서 바로 시행한다 해서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 뭐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어. 얘도 1조부터 2조, 3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다가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이 막 나와. 양식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양식이니까 따로 규칙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요거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겠죠. 그래서 불령, 훈령 막 이런 말 쓰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법은 종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 거야. 건축법 하나, 건축법 시행령 하나, 건축법 시행규칙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가지가 나와가지고 요 3가지가 건축과 관련된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지껏 이해해왔냐면 건축법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줄 알아 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국회 통과해야 되죠. 근데 이 명령이라는 거는 그냥 바람과 동시에 효력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회 통과가 너무 빨리 안 되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더라. 그래서 만든 게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인데 이건 대통령이 발한다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토교통부 관할이니까 국토교통부령, 뭐 총리령, 훈령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나왔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건축법 예를 들어서 8조에 내용에 쭉 막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허가를 받을 때 기둥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의 규모의 건축을 할 때에는 기둥의 두께는 뭐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었다. 몇 cm 이상으로 설계를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3cm 이상이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신기술이 발견해. 미국에서 이 재료를 쓰면 1cm 두께밖에 안 되는데 강도가 쟤보다 훨씬 높아. 근데 가격이 엄청 싼 거야. 그럼 이거 수입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쓰는 게 맞아? 수입해서 이거 수입해가지고 딱 왔어. 그래서 얘가 이거 건물 짓겠다고 가격도 싸고 30cm 두께보다 1cm면 훨씬 좋잖아요. 강도도 세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 법조문이 안 맞다는 거야. 3cm 이상 갖고 와. 이거 이런 게 어딨어. 가. 빠꾸 시키면 얘는 이 상태에서 수입을 했는데도 이걸로 못 짓죠. 그럼 계속 이걸로 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럼 이걸 바꾸면 되죠. 바꾸랬더니 얘 어디를 통과해야 돼? 건축법이니까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하려고 올려놨더니 맨날 쌍박질해. 그럼 계속 한 2년 동안 계류돼 있던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8조 민탕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하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됐죠. 그럼 이제 건축법 시행령 1조부터 쭉 해서 8조에 건축법 8조 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추가 1항 해가지고 요 내용을 넣는 거야. 이러이러한 재료를 썼을 때에는 1cm 정도 돼도 가능함 이렇게 써놨어. 근데 지금 뭐해?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명령, 하다라는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명령이란 거예요.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리고 시행령 중에 아주 세부적인 거는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령 있죠. 거기 가면 그 조문회랑 여기 연결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세 개를 같이 봐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률, 얘는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얘는 법률이라고 부르고 얘는 명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남자친구 줄여서 그건 또 어떻게 아시네? 네.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두 글자로? 이게 법명하면 법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로 딴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건축 법령 이렇게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법령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축 법령 그러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건축법 그러면 요 놈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법률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거라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범위에 몇 개의 법이 있어요? 6개. 6개 법이야. 6개 법에 6개 시행령, 6개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이제 6, 3, 18이죠. 18개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쩌다 두 개 정도씩 나와. 2개 맞추려고 시행규칙을 다 할래요? 일단 2개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공법은 100점 만점이 안 나와요. 역사상 100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찍어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수석이 90점, 87점 뭐 이렇게 했어요. 수석이 안 나와. 4개 이상 못 맞춰요. 근데 여기는 좀 안 나오더라도 이 시행령하고 법은 좀 잘 나오는데 어느 게 좀 자주 개정이 되겠네요? 얘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얘는 국회 통과 안 해도 돼요. 그럼 자주 바뀌는 규제라든지 행위 제한은 시행령에다 넣어야 돼? 법에다 넣어야 돼?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지금 원고 다 넘겼거든요. 지금 원고 넣어서 지금 책 출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일 모레 법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다시 가가지고 책 바꿔주세요 막 이래요. 새벽에 가가지고 이거 바뀌었다고 다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 근데 그래서 출판을 딱 했더니 다음날 또 바뀌었어. 책 다시 다 집어넣고 다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프린트로 드려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가면 프린트가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책을 절대 잘못 쓴 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법 관련된 거는 그대로 제가 책에 다 넣어놨는데 중간에 뭐 1월 달에 개정이 된다거나 3월 달에 개정이 되면 프린트 제가 또 드릴 거야. 그건 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찢어가지고 붙이셔야 돼. 제 말 이해되셨죠? 많이 바뀌면 아예 책으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진 않아요. 요즘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잘 만드는 편이라서 옛날에는 뭐 그냥 한 10페이지 그냥 찢어버리고 새로 집어넣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조문만 이렇게 그런 형태로 바뀌니까 기존의 기본서에다가 플러스하는 형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전국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건축 관련된 내용하고 저기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나 또 부산이나 또는 대구, 대전 이런 데랑 규제가 똑같을까요? 인구가 다르고 사회 문화가 다른데 규제를 똑같이 할 수 없잖아. 여기서 건축물을 요즘에 제일 좀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 지역이 하나 생겼어요. 응? 그렇지. 포항은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는 지진에 대한 안전하기에 관한 규정이 되게 세겠죠. 그럼 거기는 지자체에서 규제를 조금 더 해야겠네, 그죠? 그럼 여기는 규제를 더 강화하려면 지자체에서 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 사람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방의원이라고 그래요. 지방에서 의원 뽑아놓은 그 자치단체 조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 조례, 그럼 경기도다 경기도 조례, 뭐 시군구 조례에서 조례라는 건 만드는데 얘는 잘 들으셔야 돼. 서울시 조례가 건축 조례가 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있어요. 서울 거로 문제를 내야 돼? 부산 거로 내야 돼? 이런 이기적인 자기가 서울 사니까 서울 거로 내야 돼? 부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럼 부산 거로 낼 수도 없고 서울 거로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조례는 못 넣고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얘까지 내려버리면 이게 3,800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돼서 올라온 거라고요. 얘는
실무 나가면 보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만 딱 쓰고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조례 규칙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하고 시행령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된다 이 말 쓴 거예요. 시행 규칙까지는 버려버리세요. 네. 이게 되신 거죠? 요 두 개로 갈 건데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글로 써 있죠, 이렇게. 글로 써 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관습법이라는 것도 우리 관습법은 글로 안 써 있죠. 문서화되지 아니함,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습법하고 판례가 있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거의 다 시험 문제인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아. 그럼 그걸로 규제하면 되죠. 근데 살다 보면 옛날에 있던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변형이 되거든요. 그 변형된 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해야 돼요?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요 규정과 유사는 한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 사람이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린 거는 판결과 예를 만든 거잖아. 그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럼 법조문화 돼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거를 판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상에서는 성문법 중에 법률하고 명령 위주로 하는데 법률하고 어디 위주로만 한다? 시행령.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근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부령, 총리령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자 건축법하고 아까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3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은 3단 비교라고 해요. 3단 비교가 3개니까. 그래서 여기 건축법 1조에 이 법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한다. 1조 나왔죠. 2조 정의 나오죠. 그리고 2항에 건축물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대통령령을 찾아야죠. 대통령령이 여기 있어. 그럼 이 대통령령이라고 한 거를 찾으려면 대통령령으로 가야죠. 갔더니 3조에 있더래. 이 내용을 갖다가 넣어놔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야. 이해되신 거예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건축설비란 어쩌고 저쩌고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시행. 규칙, 시행규칙 여기 있잖아요. 시행규칙 여기 있는 거니까 요 놈이네. 요 규정을 갖다가 넣어야 한 개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법조문이 3개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책 읽을 때 편하게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노가다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책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석을 잘하냐 이렇게 해놓은 거에 다른 거야. 거기다 이제 표로 만들어서 읽기 편하게 하고 그림 넣고 뭐 이런 짓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몇 천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얘 아무도 아닌데 좀 있다가 자주 바뀌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시행령. 그럼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었어 만약에. 그럼 이거 바뀌었으니까 교과서에 이 대통령령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지우시고 이거 넣으세요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그럼 이 바뀐 내용 넣으시면 된다고.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단으로 하는 겁니다.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서울은 서울시 조례, 인천은 인천광역시 조례, 고양시 조례 이렇게 조례가 다 있어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요 정도 아시면 돼. 사례로 보여줄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 국토개혁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이라고 돼 있죠. 법률이면은 제일 위에 거죠. 그 법률의 10조에 보시면 1항에 광역계획권에 지정해가지고 국장 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특광,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각호라는 건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지문 봐. 따옴표 여기서 끝이야. 읽다가 끝나죠. 나 수업 한 번도 못 쉬고 읽었잖아. 느낌이 딱 읽으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싹 들어오세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법에 이런 지문들 천지라고 3천 몇 개가 이 지문이야. 이걸 읽고 바로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봐요.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정의가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광역이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 이상의 권역을 묶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두 개의 도시 이상을 묶으려면 어느 분이 한다는 뜻이에요? 국장 아니면 어느 분이? 도지사. 이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어서 국장이라고 해요. 뭐 피리국장 그런 말고 그냥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이라고 그래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또 선생님 국장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요 두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러면 시가 특별시라는 서울이죠. 광역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6개. 일단 첫 번째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개. 6개 광역시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직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확 찌르려고 말했어요. 직하시가 없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직할이 아니라 뭐예요? 광역이야. 광역시가 6개가 있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란 말 안 써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래요. 일반 시하고 군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법상에서는 도시라고 해요. 너무 길어서 이걸 읽다 보면 숨이 헐떡거려. 헐떡거려. 그래서 특광, 특시, 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저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빨리 읽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장하고 도지사가 2개 이상 붙어 있잖아요. 특광, 특시군이 있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기능을 연계하고 요 2개를 교류시키기 위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요 인접한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인접해 있는 그 특광, 특시군을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묶어라, 요거에 따라라. 대통령령에 따르래요. 대통령령에서는 이렇게 정해라라고 써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법이에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을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이 대통령령이에요. 여기 국토개법의 법률 시행령 써 있죠. 이 시행령을 제가 컨트롤 C에서 V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7조 광역계권의 지정 써 있죠. 방금 전에 10조 1항에 아까 대통령령이 정함이라 함이라 있었잖아요. 그 광역계권은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해라. 특별시, 광시 다 묶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야. 서울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인천이에요. 그럼 여기 서울하고 인천을 다 묶어라 이 뜻이에요. 다 묶어라 이 뜻이에요.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 부천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천시가 있는데 얘하고 서울의 부천에 이으는 도로를 설치하는 거래요. 그러면 요 도로만 설치하려면 여기만 묶으면 되죠. 굳이 서울하고 부천을 다 경기도를 다 묶을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 여기 붙어 있는 강서구라고 있어요. 강서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랑 여기만 묶어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다 원래는 인접한 지역 다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묶을 수도 있어요. 최소 단위를 9로 묶어라 이 뜻이에요. 9가 다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 국장하고 도지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여기 뭐라고 써있네? 일부를 만약에 광역계권에 지한다면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해놨네? 9가 다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야, 너 9의 일부는 집어넣고 일부를 안 집어넣으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은 읍면을 최소 단위로 하여야 된다가 이게 대통령령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요 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놔야 돼. 그래서 박스 치고 밑에다가 대통령령 해놓고 써놓는 거야. 그걸 만든 작업한 게 기본서 작업한 거예요. 노가다죠, 노가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이제 법조문에서 보는 형태고 하나 더 볼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고 이제 끝내자. 자, 이제 법 관련된 내용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자, 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요 2가지를 공익 목적으로 규제하는 거야. 누가요? 국가가 개인에. 야, 너 이거 하지 마. 국가가 나를 일방적 규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법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할 때 부동산 공법이고, 사법이라는 건 얘하고 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얘 둘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계약법에서 규제하면 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거 배웠나? 아직? 배웠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지급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하고 예 문제잖아. 그건 무슨 법에서? 민법 선생님께서 막 사례 막 들어가지고 막 얘기 막 잘해주실 거예요. 막 엄청 열심히 해줄 거야. 예. 근데 저는 좀 세요. 하지만 3년 3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드럽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잘못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국가가 규제하는 거다 보니까 딱딱해서 좀 듣기에 좀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중에서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건데 교과서 보시면 자 146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법이란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 거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설명해 놓은 거고 147페이지가 거기 공법하고 사법 구분한 거고 뒤에 넘기시면은 148페이지에 맨 위에 제가 아까 헌법 있고 헌법 밑에 법률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어디 통과하라고 국회 통과하고 명령이라고 해서 두 개 있었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불의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법인데 밑에 있는 뭐 조례라든지 규칙은 현재는 시험법인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풀어 쓴 게 밑에 법령, 법률, 명령을 제가 말로 다시 썼어요. 너무 잘 썼어. 내가 쓰고 감동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150페이지는 이제 3번은 제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날 때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잘 봐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주거로 쓰이는 게 지금 현재 1, 2, 3, 4인데 바닥 면적을 더했더니 66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주거로 쓰이는 게 4개야. 예, 무슨 주택이에요? 응? 응? 연립이에요? 다세대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660을 초과하면 뭐고? 연립. 이하면은 뭐예요? 다세대. 이게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이가 같을 이자에 아래 하자야. 같거나 아래란 뜻이에요. 같거나 아래, 같거나 아래. 그러니까 다세대지. 이하. 이자가 붙으면 같다는 뜻이에요. 이하, 이상 이런 거 배웠잖아. 뭐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또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5층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5층 이상 허가 받아야 되는데 내 질려는 게 지금 현재 4층이에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5층이면 받아야죠. 6층이면 5층, 6층 받아야죠. 왜? 5층 이상이라고 해놨잖아. 5층과 같거나 위에 거. 5층과 같거나 위에 거는 받아라는 얘기잖아. 이상, 이하 그 뜻이에요. 근데 초과라는 건 이 숫자를 넘는 이란 뜻이에요. 네. 말 이해되는 거죠?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철거를 한 후 몇일이 된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29일까지 하란 얘기예요? 30일까지 하란 얘기예요? 그래요. 이자가 붙었잖아. 30일과 같거나 아래, 안에. 근데 30일 내라고 하잖아요? 30일 내. 그럼 얘는 며칠까지? 29일까지. 이자가 없으면은 29일까지라는 뜻이에요. 해석 잘못해가지고 30일 내라고 됐으니까 30일 날 가면 과태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전, 이후, 이내, 전, 후, 내 이 말이 그 말이라 내가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답이 틀리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사례까지 너무 잘 써놨어요. 읽고 나면 와 이건 장난이 아닌데 실력이 장난 아니다 느낄 거예요. 읽어보세요. 네, 창피해요? 자, 15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법에 의의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의의 관련된 걸 하나씩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가시면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상 체계에 잡아놓은 건데 6개가 시험 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맨 위에 국토기본법은 진한 글자 번호가 안 써 있을 거예요. 진한 번호 1, 2, 3, 4, 5, 6 써 있는 게 있고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토기본법은 안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볼게. 안 써 있고 여기 밑에는 국토기본법은 동그라미 1 써 있잖아. 이게 우리 시험범위라는 거야. 시험범위 6개.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국토기본법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밑에 국토기획법의 시험범위인데 거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밑에 개발하고 보존으로 나눠졌잖아요. 맨 밑에 개발하면 건축물에 관한 거 건축법하고 주택법 나오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서 현재 그 4개 법이 있고 보존에 관한 게 산림, 산지, 농지가 있는데 농지법은 시험 범위에는 있는데 산림에 관한 법은 현재 시험 범위에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6개 법이 우리 시험 범위다라는 거 책에 넣은 거예요. 예. 이해되신 거죠? 예. 됐고 뒤로 이제 한 장 넘기시면은 행정구역의 체계에 관련된 거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뒤로 넘기시면은 157페이지 가보세요. 그 150페이지 우리나라의 제일 센 법 무슨 법? 그 박스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있죠. 우리 외웠잖아 옛날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3.1운동 기본 건국으로 외웠었죠 옛날에. 안 외웠었어요? 나 이거 왜 외웠지 이걸? 국회 의결을 거쳐 하되 국민투표에 따른다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1조는 아실 거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배웠죠.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누가 했잖아. 영화에서 변호인인가? 응. 변호인 아닌가? 그래서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송강호가 거기서 해요. 모든 국민은 주권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예. 그게 헌법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 쭉 보시면 23조가 재산권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 재산권은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뭐 된다? 그럼 기본권, 재산권, 뭐 생명권 보장한다며요. 이 재산권을 보장하려면 이 재산권과 관련된 게 토지 관련된 거, 건물 관련된 거겠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기획법, 건축법, 주택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된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국토기획 법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법률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해서 예를 한번 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159페이지가 방금 전에 법의 체계 제가 판서 보여주드렸던 거 거기다 판서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따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페이지 파트 2가 이제 국토기획법 들어갈 거니까 이제 법이 이해가 됐으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